마지막으로 그 유상범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2017년 7월달 광주 고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이죠. 고검의 차장검사면 그로 이제 검사를 마치고 변호사 활동하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없는 정당에 들어갔던 바로 그 인물. 배우 유호성 씨의 형 유상범입니다. 유상범이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마크맨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보낸 일종의 이제 선수인데 주광덕 가고 유상범 왔다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변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상범 같은 놈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 몫에 찍는당체 비례대표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죠. 검찰이 네. 민주당을 저격하라고 보낸 국회의원, 그러니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사실은 검사지. 그러니까 검사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있는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저번에 그 유호성이 그 TV조선인가의 프로그램에서 개국본 저격할 때 네, 세븐. 그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유호성은 이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원래부터 이 유상범은 정말 오랫동안의 적폐 검찰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마인드 가진 놈. 권력.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줄사표 논란이요.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는 좀 하긴 했습니다만 줄사표 냈다고 하니까 어제까지 16명 사표 냈거든요. 근데 역대로 보면 사표 낸 게 심지어는 100명도 넘어. 네. 특히 박근혜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역대로 적게 낸 거다고. 최근에 10년 만에 인사 때문에 사표 낸 검사들이 가장 적은 때 요거를 줄사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유상범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개혁을,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줄사표 내냐 이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인사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해 드리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청와대에 사인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결재를 받는다. 네. 그 윤석열이 막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인사 결재가 났을 때 있잖아요. 이때를 윤석열 인사 때라고 하는데 이때 사표 낸 사람만 70명이랍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던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이 중간 간부 인사가 16명 사표 낸 걸 가지고 줄 사표라고 하고 유상범은 그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유상범 의원이 말하는 뽐새라는 말을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뽐새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말 뽐새 자체가 말하는 싸가지. 예. 싸가지도 좀 점잖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후져요. 후져서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미애 장관이 누군가한테 주눅 드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강직한 사람인데 말하는 뽐새가 삐딱하고 뭔가 좀 피의자를 압박하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쾌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또 유상범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나 봐요. 뽐새. 또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강원도 영원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21기라서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갈 때 84학번이어서 우병우하고 사실은 동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분류되는 것은 제 똑똑한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황, 그러니까 황교안 라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부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저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친황이 되려면 기독교 믿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정부 자체에 억하심정은 되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천성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되니까 이때 이제 사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저는 멋지게 개업 인사를 남긴 글을 봤는데 2017년 10월에 이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죠. 네. 자,
추미애 장관은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오늘 또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예요. 서 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서 씨는 카투샷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에 추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어서 부득이 휴가를 활용했다. 당직 근무를 하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 씨. 지금 오늘 무슨 양심선언인지 뭔지 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A 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시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 뭐야? 그날 당직 사병은 A 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 씨,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이날 A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계좌 뒤져봐야겠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뭐 추미애가 뭐가 있네, 조국이 뭐가 있네 자체를 머릿속에 지우세요. 저는 이유가 뭐겠냐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장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가장 부담을 주는 장관이라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깔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이게 무슨 휴가를 쓴 건지 병가를 낸 건지 이런 것들 논란을 갖고 서류가 미비할 수는 있죠. 네. 그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로 이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요. 별 문제 아예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게 가짜로 드러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굳이 자기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고 가짜로 양심 고백한 것도 웃기고 30일 휴가를 쓸 수 있는데 휴가를 못 쓰게 한 것은 추미애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이 사회적 화두 앞에서 검찰 조직이 지금 현직 검사든 전직 검사든 어떤 식으로든 그 검사라는 이름을 한 번은 걸쳤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저항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특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사권이거든요. 인지수사. 내가 범죄를 저거 범죄구나 라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건데 그 조국 장관 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서초동에서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이런 그 구호를 외쳤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진짜 뜻은요.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검찰이라는 그 조직이 얼마나 무섭고 비합리적인지 아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체험을 해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국 장관 과적들이 굉장히 무모한 피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 권리를 아직까지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별것도 아닌 이런, 그러니까 의심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그 서류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범죄 혐의를 똑같이 뒤집어 씌워서 검찰이 이렇게 대단한 조직이다라는 걸 끝까지 보이려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도 검찰 수사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수사거리가 되겠어요? 수술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회복이 더디거나 해서 병가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병가 됩니까라고 물었는데 딱 어떤 규정이나 날짜 이런 것들이 좀 오바가 되면서 이러려면 또 휴가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마약 처먹고 하다가 무단으로 미복귀한 게 아니라 병원에 수술을 받고 이거를 부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상황에 그게 병가냐 휴가냐 이런 논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데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그날 당직 사병도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이미지 나쁘게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블로 줄 테니까 누가 그 일 시켰는지 양심 고백 한 번 더 갑시다. 아, 진짜, 아유, 나 씨. 얼마인 줄 알고. 3%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고,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네요. 근데 이겨내겠죠, 뭐.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팩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그라드는데, 이 모자란 것들이 검사 출신이네, 뭐네, 한 놈은 검은새 출신, 한 놈은 똥별 출신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엄청 공격하네요. 답답한 새끼들, 진짜. 자, 여러분, 재밌는 목요 시사, 오늘 마치고요.